이번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코스피 3,500 정말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논쟁 저 참 좋아하는데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8월까지의 주식시장 상황을 먼저 볼게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금요일 기준 코스피는 3,18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9월 1일 지금 녹화 중에 있는데 9월 1일 날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500까지 오르려면 약 10% 정도 오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3,500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3,500포인트가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최근 있었던 주요 이벤트 먼저 정리해보고 갈 거예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주봉 차트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는 비상계엄 전 코스피 상황이 어땠는지 정리해 봐야 하는데요. 코스피는 7월 초 고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즉, 이 흐름으로만 보면 비상계엄 전 이미 주식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비상계엄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전혀 안 주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비상계엄을 발표한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 이후 실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12월 4일부터 4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환율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다행인 점은 국민들의 정말 현명한 대처로 우리가 큰 혼란은 잠재웠습니다. 이후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전 이거 보면서 정말 K민주주의 대단하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식시장마저 우리 국민들이 올리나. 예전에 코로나 때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그때도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였어요. 다행인 점은 관세 전쟁의 영향력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트럼프가 처음 기세와는 다르게 니고시able, 즉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열면서 관세 전쟁의 부정적 효과는 사라지는 모양새였어요. 관세 전쟁에 간 자리는 다음 대통령 탄생과 함께 국정 안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요. 다음 날 아침인 6월 4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이 안정됐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막 불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더 상승합니다. 이때가 상법 개정과 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였어요. 코스피가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면서 삼척 3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슬프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만사 그렇게 쉽게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코스피는 조정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후 코스피는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와중에 코스피 3,500 간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는 8월 31일자고요. 한경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과연 이 기사처럼 3,500 갈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해당 기사에 대한 주요 내용 정리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기사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연말까지 코스피 3,500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한 건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의견이 있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달러가 다시 약해지면 빗달러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연말 전 조정이 온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로서 맞는 얘기고요.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좀 따져볼게요, 제가. 다음에는 김태홍 글로스힐 자산운용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내리면 미국에 집중돼 있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며 최근 미국의 보완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로 미 은행권이 대출이나 미 국채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 만큼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해외에서 공부할 때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그들의 선택을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증시세제 개편 논의가 10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강대건 라이프 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경제는 증시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구체화하며 코스피 지수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같은 급등세는 힘들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여기서 다만 뒷부분에 집중해 주실 걸 바라요. 현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또는 세제 개편 등등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상반기처럼 상승하는 그런 요소로서는 작용을 하지 못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놀라움이 있어야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텐데 놀라운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퇴색된 재료다. 기대에 맞게끔 정책이 수정이 되면 세제 개편이 되면 좋겠지만 과거처럼 높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에 나서시는 게 현명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증시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건 크게 두 가지.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세제 개편이었죠. 단 저는 이 두 가지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기준 금리 인하 영향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내린다면 시장 유동성은 미국 기술주 또는 성장주가 가장 먼저 자금이 들어갈 것이며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기업 중 미국 기술주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준금리 인하로 신흥국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투자 회사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해야 될 할당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흥국 투자금이 꼭 우리나라에 들어오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더 매력적인 곳이 있다면 정말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정책에 의한 돈 말고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덜 오른 주식시장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인도, 대만, 중국 이런 시장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먼저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시장이 약 3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19% 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봐야겠지만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신흥국에 돈을 투자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우선순위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8%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신흥국 투자 확대 이 고민할 때 우리나라를 과연 먼저 선택할 건지 이게 의문인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 즉 미국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10% 향후 4개월 안에 10% 오르겠다라고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밑에 증시세제 개편 논의가 저는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증시세제 개편이 다소 가감히 한다면 이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제 개편을 과감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리 인하에 인한 신흥국에 투자하려는 이 돈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막 극적인 상승을 이뤄내지는 못할 거다. 단 10% 정도면 3,500이 가니까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 전체의 상승이 제한적일 때 종목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시장이 특히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면 종목 선정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힌트를 줬는데요. 먼저 조선, 바이오, 미용에 주목하라고 했어요. 그중 조선은 마스카 프로젝트가 있죠.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마스카 프로젝트가 오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저는 조선주보다는 그 관련된 부품주이자 일반적으로는 조선 기자재라고 말하는데, 이 조선 기자재가 조금 더 조선주보다는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요. 단 저는 삼성전자로 큰 수익을 내는 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지루합니다. 왜냐면 조금 오른다 싶으면 본전이라도 찾자, 이렇게 과거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해버려요. 이렇게 매도세가 발생하면 주가 상승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은 외인들의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인 자금들을 관찰하는 게 타이밍 싸움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3분기 시즌이 10월 초에 보통 오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전에 3분기 호실적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편승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외국인 수급 관찰하는 것과 3분기 시즌을 노려 투자하는 거, 이게 삼성전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바이오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바이오,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에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 또는 제약주가 오르는 경우는 다이어트 약 또는 신약 개발, 이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근데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기업이 분명히 있고요.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판단하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 CDMO라고 하는 삼바, 셀트리온, 이런 대형 바이오 위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찾는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용, 화장품에 대한 관련주를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종목도 많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을 찾는 것도 좀 더 쉽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미용 또는 화장품 쪽에 관심을 돌리셔서 분석을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사 내용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상법 개정에 따른 저 PBR주 재평가, 이 테마인데요. 다른 업종 또는 테마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저 PBR이다 보니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PBR로 위험을 낮춘 후 상법 개정안에 베팅을 하는 거고, 현재 정부와 국회를 다수 차지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을 기반으로 해서 상법 개정안에 베팅하는 거, 다른 거에 비해서는 합리적이며 투자 아이디어가 단순하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마치 코스피 상승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코스피 5천을 바라는 사람이니까요. 또 심리지수와 같은 다른 경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도 있어요. 즉 단기간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점점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 3,500은 약 10% 정도 오르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니까 연말까지 충분히 좋은 분위기가 나온다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단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3,500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웠어요. 또 지금은 증시가 이대로만 유지해 주길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이 쉽지 않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종목 선정이 아주 중요하며 저 또한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주관적 의견이겠죠. 주관적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저 정답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 의견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 제 의견이 시나리오를 짜고 투자 전략을 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참고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